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경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경매 전문 분야는 아니고 요즘에 경매 시장에 아파트에 그 신규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이 늘었나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요. 지난달 아파트 경매 물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옥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전월보다 48%,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유를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매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연끌을 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경매에 넘기는 신규 물건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보셨나요? 경매 물건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전년 대비 73%가 늘었어요, 소장님. 정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50%도 아닌 73%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요.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고금리 때문이다. 매매 가격 하락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작년이 더 많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때 이제 막 떨어졌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정과 견디지 못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순간 작년이 더 고금리였는데 그때는 버티고 지금은 내놨다.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재작년에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을 왜 샀을까요? 그때는 돈을 벌어보자. 샀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산 거란 말이에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연끌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때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느냐? 물론 힘들죠. 힘든데 이때는 다 버팁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샀잖아요. 잠깐 떨어졌어.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반등을 기대하게 되죠. 특히 보유 효과라고 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심리가 더 강합니다. 떨어져도 일시적일 거다. 그렇죠. 무주택자나 뭐 이제 객관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을 전체를 보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에 부심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 집은 안 떨어질 거야. 뭐 이러면서 떨어지는 것도 일시적. 여기서 이제 손해보기 싫은 심리가 적용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떨어진 상황에서 팔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손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있으면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다. 쉽게 팔지 못하는 게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반등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걸 걱정하는 것보다 올라갈 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갈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버티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버텨요.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되면 바로 막 힘들어지고 연끌했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당장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힘든 사람들이 힘드니까 바로 팔아버리느냐 그런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팔려고 노력은 해보겠죠. 그 대신에 그 가격이나 이런 게 비싸게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팔리죠. 이런 거 버티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연끌을 했다는 게 문제죠. 연끌을 해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연체를 들어가는 거죠. 요즘 연체율도 많다 막 이런 뉴스 기사도 많잖아요. 연체를 하다가 팔게 되는데 낮은 호가로는 또 안 팔게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하다가 연체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바로 경매 넣는 게 아니잖아요. 낮은 가격으로 또 팔려고 시도를 하겠죠. 근데 이런 게 부동산이 참 어려운 게 내가 가격을 내렸다라고 해서 바로 주식처럼 팔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낮춰도 안 팔릴 때가 많아요. 근데 완전 호가를 낮추는 건 그래도 팔리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낮추면 팔리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5억에 팔면 팔리겠죠. 근데 10억인데 한 7억. 근데 주변 시세는 뭐 7억 5천에서 8억 정도야. 그럼 5천 정도 싸긴 싼 거잖아요. 이게 바로 팔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호가보다 낮아도 잘 안 팔린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맞아야 이제 그게 팔리거든요. 우리 집까지 그런 사람들이 안 오면 내가 아무리 내놓고 있어도 내가 손님을 유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팔리는데 안 된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팔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팔려고 마음 먹으면 나는 내가 손님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한테 내놓죠. 그럼 부동산은 손님이 있냐? 부동산도 손님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광고로 올렸을 때 호가를 확 낮춰서 올리면 좀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팔리면 다른 호가가 또 내려가요.
이 시세를 낮출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낮췄는데 다른 호가가 내려가면 또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확 낮추는 게 나은 거죠. 가격을 내놓을 때 물어보거든요. 그럼 부동산들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확 불안감을 막 가중시키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부동산 달래기 위해서 충분히 팔려요. 기다려보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달래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억 정도에 팔까 했는데 7억에는 덱도 없어요. 6억 5천은 내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동산과 7억에 충분히 팔리죠. 나한테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든 팔아줄게. 그럼 어디다 내놓겠어요? 팔아준다는 데다 그렇죠. 7억에 내놓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경매로 날리는 것보다 그래도 네. 낮은 호가로 그래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 어려운 게 그 금액을 낮췄을 때 팔리면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에 낮추면 팔리겠죠. 근데 5억에 내놓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팔릴 정도로 확 낮은 호가에는 못 내놓는 상태라는 그렇죠. 거죠. 내가 이걸 팔고 싶은데 손해는 적게 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네? 그래서 연체가 됐어. 그러니까 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팔리냐 안 팔리냐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막 노력하다가 안 되는 부분에서 터지는 거지. 내가 나는 파는 것보다는 연체가 좋아서 경매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네,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이자 내고 있고 뭐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돈이 나가는 걸 다 일일이 보지 않잖아요. 보면 어느 순간에 통장에서 쑥쑥 빠져나가다 보면은 자동이체된 게 어느 날 안 나가 있고 뭐 이런 때가 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연체가 그런 되는구나. 식으로 오는 거죠. 연끌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70%가 늘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오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더 많아지죠. 그러면, 더 많아지는 게 버티는 확률이 1년보다 2년 정도 버티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보통 보면. 네. 그래서 2년 차에 많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분위기가 더 하락하면 낮은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매들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보면 기사들은 뭐 낙찰가율도 네. 나오더라고요. 지역별로 서울 낙찰가율이 33%, 경기도는 30%로 약간 전월 대비 조금씩 좀 하락했더라고요. 낙찰가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매물이 지금 계속 쌓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시장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많아질수록 하락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경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경매로 낙찰받는 것보다 그냥 비슷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시간 들이는 거나 이런 게. 매수자들이 부동산 가가지고 경매에 나온 거 있지 않냐? 그러면 부동산은 다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 못해요. 그러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매가에 낙찰 받으려고 하지 이런 거 누가 사겠어? 이런 호가에 누가 사? 이렇게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경쟁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경매가 또 시세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가 나오게 되면 매수자들이 이제 경매 물건하고 나와 있는 호가 매물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하면서 더 이득되는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 약간 가격이 비슷하다라면 어떤 걸 살까요? 비슷하다면 저는 일반 매물을 사요. 그렇죠. 일반 매물 사죠. 그러니까 일반 매물을 저울질 해가지고 비슷한 가격으로 떨어뜨리도록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매수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갔을 때 부동산이 이 물건 좋습니다 막 하면 가격 보면은 경매에 나온 거 아시죠? 경매 물건 얘는 지금 뭐 호실이 몇 호실이고 얘는 이 로얄동의 로얄 호실이 이 가격에 지금 감정가 이 가격에 입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럼 부동산이 할 말을 그러니까 흥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경매 물건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싸게 사고 싶은 게 매수자지. 이런 식으로 흥정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매수세가 없을 시기에 네. 이렇게 또 말을 하면 힘이 세지는 그러니까 거죠. 매수자들이 이런 물건을 경매를 알고 있으면 조금 높은 가격에 있는 물건을 쉽게 접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 아파트 하나하나마다 경매 물건으로 해서 하나만 나와도 영향을 조금씩 줘요. 근데 그게 막 두세 개 있다. 그러면 분위기가 이 아파트는 뭔가 불안하네? 이런 느낌이 받잖아요. 경매 물건이 그 아파트에 많아. 뭐가 이상이 있나? 이 아파트에 뭐 난리 났나? 심지어 또 유찰됐어. 네. 그럼 또 뭐지? 이런 느낌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매수 안 하죠. 그러면 약간 더 분위기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시세도 그렇죠. 다운시키고 그렇죠. 이 심리도 다운시키고. 하락시장으로 들어가면 시장 분위기를 여간해서 바꾸기 어려운 게 생각지 못했던 그 하락을 유지시키는 요인들이 생각 외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는 것도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네. 그것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쌓이고 있다. 네.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 또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러던데 그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시장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굳이 일찍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여유를 갖게 만든다는 거. 그죠? 저울질 하면서 경매 물건 나가나. 만약에 유찰됐어. 그럼 더 떨어지겠지? 그럼 너 호가도 더 떨어질 거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는 경매 시장 따로, 일반 시장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향을 서로 간에 많이 줄 때가 있고 적게 줄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는 하락 요인이잖아요. 하락 요인이 하락 시장과 만나면은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오늘은 뭔가 경매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정말 높은 수치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이게 연끌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힘듦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자가 지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그래도 지금 고금리인 상태니까요. 지금 일반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